네, 이고은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오후 3시에 영장 심사가 시작돼서 이제 8시간이 다 돼가는데 이렇게 오래 영장 심사를 하는 경우도 있나요? 저도 굉장히 드문 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양측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추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 자체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협력할 목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을 좀 방해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의 주장 그리고 이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의 주장이 굉장히 팽팽히 맞서기 때문에 지금 양측에서 아마 다량의 의견서, PPT를 통해서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항변하고 있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구속이냐 아니냐 이 부분을 가를 핵심 쟁점은 뭐가 될까요? 결국 증거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결국에는 고의성을 가지고 이 소집 장소를 국회, 당사 이렇게 3차례 변경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결국 많은 국민들이 보셨던 것과 같이 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소집 장소가 여러 차례 바뀐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지금 특검이 의심하고 있는 것처럼 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이 계엄 해제 결의를 방해할 의도로 일부러 추 의원이 이러한 장소 변경을 가지고 왔는지 이러한 고의성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영장 발부 내지는 기각을 가를 수 있는 쟁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혐의를 입증할 만한 그 증거로 특검은 어떤 것들을 제시했습니까? 일단 특검은요, 그날 사실관계에 대해서 지금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추 의원이 12월 3일, 그러니까 작년 12월 3일 밤 11시 33분에 윤 전 대통령과 실제 통화했다라는 점, 그리고 통화 직후에 이러한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합해야 되는 장소에 대해 수차례 변경을 가져왔다라는 점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를 받고 일부러 이 집회 장소를 바꿨던 것이 아니냐, 소집 장소를 바꿨던 것이 아니라고 강하게 의심하고 있고요. 또 수사 과정에서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서 내가 표결에 참석할 수가 없었다라는 진술도 확보했고요. 또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보름 뒤에 지인에게 계엄이 잘 됐으면 이런 얘기도 안 나왔을 텐데라고 발언했다라는 점. 또 한덕상 총리가 이 계엄 선포 직후에 추경호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걱정하지 마라. 계엄은 윤 전 대통령의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다라고 발언했던 이러한 점들을 근거로 해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라는 것이 특검 측의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 전 원내대표 측은 어떤 입장입니까? 일단 추 전 원내대표는요, 특검에서는 무리한 영장 청구를 한 것이다. 짜집기식의 영장 청구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실제 계엄에 동조했거나 이 표결을 방해했다라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의도로 짜맞추기식 영장 청구를 했다라는 것인데요. 실제 특검이 의심하고 있는 작년 12월 3일 밤 11시 33분에 윤 전 대통령의 통화도 결국 윤 전 대통령이 담화 내용을 미리 말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정도의 내용이었을 뿐이지 어떠한 이 계엄 해제를 방해할 만한 그런 지시사항에 대한 통화 내용이 아니었다고 부인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소집 장소를 변경했던 장소 자체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 직후에 국회 이 예결위 회의장이었다라는 점에서 본회의장 바로 맞은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결 자체를 내가 방해할 의도였다고 하면 본회의장 이렇게 가까운 곳에 의원들을 불렀겠느냐라는 등의 이유를 내세우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방이 상당히 치열해 보이는데 개인적으로 변호사님은 어떤 결과를 예상하시나요? 결과적으로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됐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검도 지금 추경호 의원에 대해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상당한 부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의 참고인 진술도 지금 확보를 한 상황이고 지금 특검이 의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정황 증거는 충분히 확보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추 의원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장소를 변경한 것이 정말 내란의 중요 임무를 종사하기 위해서 또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하달받고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까지 나온 언론 보도 내용에 따르면 직접 증거까지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지만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 중에 특검이 직접 증거를 공개한다면 영장 발부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김건희 여사의 결심 공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심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내일 김건희 씨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 재판이 원래는 결심 공판이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기일에 특검에서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공범이죠. 이모 씨가 조사받은 피의자 신문 조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했는데 피고인 신분인 이 김건희 씨 측에서 이러한 공범의 진술 조서에 대해서 증거 부동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범에 대한 조서가 부동이 되어 있는데 특검이 증거로 쓰고자 할 때는 결국 이 진술자인 이모 씨를 증인으로 불러서 증언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실제 증인신문이 채택된다라고 하면 지금 내일 있을 기일은 결국 증인신문 기일 등을 정하는 순서가 될 것이고요. 결심 절차는 한 차례 더 연기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내일 공판이 결심이 된다면 특검이 구형을 어느 정도로 할 걸로 예상됩니까? 일단은 지난 이 한덕수 전 총리의 구형량을 보면요. 이 내란 우두머리의 방조 혐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15년이라는 상당한 중형을 지금 구형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중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지금 김건희 씨가 받고 있는 혐의들이 대다수 형량 자체가 내란 혐의와 같이 굉장히 중한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는 그런 죄는 아닙니다. 따라서 5년 이상의 중형은 지금 구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한 전 총리만큼 징역 15년까지 나오기는 현실상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내일 발의하겠다고 한 법안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총 3가지로 좀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이 있습니다. 지금 이 3대 특검 사건을 각각 맡을 이 전담 재판부를 1심과 항소심에 두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인데요. 이 때문에 이 내란 그리고 외환죄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현행은 다른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6개월로 뒀지만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을 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이 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 왜곡죄를 신설하겠다라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도 지금 담고 있는데요. 재판 또 수사 중인 사건에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이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다라는 내용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수처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이 개정안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행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 수사 대상 중에 판사, 검사 또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직무상 관련된 범죄를 넘어서서 모든 범죄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입니다.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는 지금 어떤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우려의 목소리가 법조계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 사법부나 지금 법무부조차도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위헌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 법무부 차관 같은 경우에도요. 어제 지금 이 내란 전담 재판부의 추천 과정 중에 행정부에 속하는 법무부가 3명을 추천한다라는 부분이 이 사법부의 독립, 삼권 분립의 원칙 을 해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헌적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지금 이야기를 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 대법원의 법원행정처 또한 국회가 입법할 수 있다라는 입법 형성권을 가지고는 있지만 입법 형성권에도 헌법적 한계가 있다라면서 우려하는 의견을 표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그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본적으로 구속 기간이 연장될 수 있겠죠. 지금 현행 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구속 기간이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최대 6개월 동안 구속할 수 있는데 이것이 최장 1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 내란 전담 재판부로 이 사건이 지금 이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실제 이 법안이 통과된다라고 하면 재판부도 변경될 가능성, 구속 기간도 연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고은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